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유가 안정을 위해서 전략 비축유 4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전쟁은 끝내도 자신들이 끝낸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안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이번에 긴급 방출할 비축유는 4억 배럴입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은 이번이 6번째인데 규모로는 역대 최대 물량입니다. IEA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 시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3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전략 비축유 방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ut to be clear,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 return to stable flows of oil and gas is the resumption of transit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전략 비축유는 각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간에 걸쳐 시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국 역시 2,246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에도 국제유가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3.8달러 오른 배럴당 87.2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전 전쟁 조기 종식 기대에 내렸다가 다시 반등한 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듭 강조한 데 대해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오만 항구의 연료 저장 시설까지 드론 공격하며 전면적인 보복 공세에 나섰습니다. 중동 내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오만의 시설까지 공격한 건 이란이 보복 공격 대상을 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به ترامپ ارباب کودک آزار صهیونیست‌ها و سازمان موساد مکرر هشدار داده ایم که جنگ را شما آغاز می‌کنید ولی پایان آن را ما تعیین می‌کنیم. 이란 테헤란에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군 고위 지휘관들의 대규모 국장이 열렸는데 끝까지 싸우겠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기뢰 설치선들을 대부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을 통해 석유를 운송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을 떠나 오하이오주로 향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부설함을 대부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knocked out all of their anti-defense. We've taken out 60 mine boats, 59 mine boats. 전날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기뢰 부설함 타격 영상을 공개하며 밝힌 16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운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의 해공군과 지도부는 사라졌다며 남은 목표물을 오늘 중에라도 제거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In fact, within an hour, they literally would never be able to build that country back.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며 국제사회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걸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는 이스라엘과 태국, 일본 선적 등 민간 선박 4척을 공격했다며 해협을 통과하려면 이란의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측이 민간 항구를 이용해 국제해운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해군부대가 작전 중인 모든 항만시설에서 민간인들이 즉시 대피할 것을 촉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는 내려가고 있고 유가도 곧 내려갈 거라며 전쟁이 나면 흔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방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승리 선언과 철수 조건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구 전력을 찾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어린이 170여 명이 숨진 이란 초등학교 미사일 폭격은 미군의 표적 설정 오류 때문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공격 표적을 설정할 때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해 참사가 빚어졌다는 겁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첫날 여자 초등학교에 떨어진 미사일. 사전 경고도 없이 이루어진 폭격에 학교에 있던 여자 어린이와 교사 17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 참사의 원인은 미군의 표적 오류라는 군 당국의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기지 옆에 초등학교가 들어섰는데 국방정보국이 이런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오래된 데이터를 제공했고
미 중부사령부가 이를 바탕으로 공격 좌표를 설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A new report says the military investigation has found it was the United States that struck the school. I don't know about it. 뉴욕타임스는 자체 분석 결과로도 이란 혁명수비대 기지와 초등학교를 나누는 분리벽이 2013년과 2016년 사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적어도 10년이 지난 좌표를 토대로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공격에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도 토마호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Iran doesn't have Tomahawk missiles. The claim is beyond asinine. It's just an outright lie. 당국자들은 이번 결과가 예비조사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왜 오래된 정보가 사용됐고 검증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이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미군의 가장 참혹한 군사적 실수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시행을 예고한 석유 최고 가격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2주 단위로 시행하면서 유가가 안정되면 최고 가격제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두는 최고 가격제는 이번 주 도입이 예고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2주 단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가격 변동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연장 여부와 가격 상한선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가격 상한제 가지고 공급 감소하고 석유 부족 사태 온 거 다 아시죠? 이거 오래 끌 수 있는 제도 아니라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2주 단위로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상한선은 주유소 소비자 판매 가격이 아니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적용합니다. 유가가 내려오면 최고 가격제는 해제합니다. 그 대략적인 기준도 밝혔습니다. 한 1,800원 미만으로 이제 정유사 공급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시중에서 좀 하더라도 1,800원대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국민들이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최고 가격제 효과가 부족하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 기름값을 잡을 계획입니다. 급등한 경유값에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농어민 등은 별도로 지원합니다. 당장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취약계층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책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이른바 고유가 추경 계획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 11일 이같이 밝히고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관세 등으로 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에는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한미 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서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별법은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서는 당시의 대응과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참사 당일 밤 몰려든 시민들과 차량들로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최초 신고는 밤 10시 15분이었지만 11시가 다 되도록 도착한 구급차는 10대뿐이었습니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으로 가는데도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최초로 출동한 구급차는 평소 30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반 만에야 도착했습니다. 네,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인파 통제 등 질서 유지를 요구하는 건 지자체장 의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포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교통 통제 등 구조 관련 지시나 요청은 없었다고 유가족들은 주장합니다.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병원에 늦게 이송한 정황과 관련해 소방은 재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분이라도 빨리 구조됐다면 내 아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을까? 유가족들의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유관기관에 제대로 전파만 됐다고 하면 그렇게 출동이 늦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과 내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는 예방, 대비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지자체 등의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간판 스타 김윤지가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에서 개인 3번째 메달을 따냈습니다. 또 휠체어 컬링 믹스 더블에서도 은메달이 나와 우리 선수단은 역대 최고 성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에 태극기를 그린 김윤지는 또 한 번 힘찬 질주를 펼쳤습니다. 중반까지 가장 앞서 달리던 김윤지는 미국의 노르딕 스키 전설 옥사나 마스터스와 메달 색깔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선두를 내준 김윤지는 이어 찾아온 위기에서 오뚜기 본능을 발휘했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균형을 잃고 넘어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다시 설원이를 달리는 투혼을 보였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2위 자리를 지킨 김윤지는 이번 대회 3번째 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동계 패럴림픽 사상 역대 최다 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좀 힘들기도 했지만 또 약간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크로스컨트리 하나, 바이애슬로 경기 하나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열심히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휠체어 컬링 믹스 더블의 이용석, 백혜진, 팀 200도 연장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금메달 하나, 은메달 셋, 동메달 하나를 수확 중인 우리 선수단은 8년 전 평창대회를 넘어 동계대회 최고 성적을 이미 확정지었습니다. 4년 동안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성장을 했던 배경이 이렇게 메달로 다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 또한 똑같고요.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하늘에 태극기가 벌써 5번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동계 패럴림픽 사상 최고의 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코르티나에서 KBS 뉴스 이무영입니다. 이른바 짝퉁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물건값만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 운영자는 고객들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적반하장으로 개인정보를 중국에 팔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윤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짜 상품 이른바 짝퉁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하루 방문자가 7,000명을 넘고 각종 상품 후기도 작성돼 있습니다. 30살 김모 씨는 지난달 이 쇼핑몰에서 5만 원짜리 넥타이를 구매했습니다. 명품 넥타이를 하나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복제품이 좀 더 저렴을 하더라고요. 구매 과정에선 스마트폰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에도 당첨돼 제세 공과금까지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에 경품은 물론 구매한 상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대표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 쇼핑몰 운영자는 판매업체 대표에게 직접 돈을 받으라며 대표의 주민등록증과 연락처를 건넸지만 연락처 주인은 업체 대표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고객이 항의하면 중국에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겠다며 협박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쇼핑몰 자체도 실제 다른 쇼핑몰 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해 만든 가짜였습니다. 운영자는 실제 쇼핑몰 대표에게도 돈을 요구했습니다. 가짜 상품 판매가 불법이라 신고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장사 적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했는데 5,000대더 한국 돈으로 740만 원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 명, 피해금은 2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업체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 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사흘 만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70포인트 넘게 밀렸던 지수는 상승 반전을, 코스닥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적극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8.19포인트 상승한 5,618.14에 코스닥은 10.93포인트 상승한 1,147.7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고 유가는 사상 최대 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에도 호르무즈 민간 교역선 피격에 상승했습니다. 현재 93~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은 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사흘 만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셋생명을 비롯한 보험주, 현대모비스, SK약스입니다. 반면 조선과 건설, 정유주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OCI홀딩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 SK이노베이션, 신영증권 강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주와 바이오주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83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 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CNN 취재진이 이란 정부의 승인하에 전쟁 중인 이란에 들어가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공습이 이어지는 이란 수도 테헤란 거리, 도심 상점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영업 중인 가게는 약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두려움을 안고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We are definitely worried about our lives, but we have no other choice. This is my occupation, and it's about providing daily foodstuff. 폭격의 공포는 시민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I'm not saying we're not afraid. Of course we are. Anyone who says they're not afraid is lying. 전쟁이 시작되면서 기업과 학교들이 문을 닫자 테헤란 상권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 과일 가게는 매출이 예전의 2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70 or 80% of our customers are businesses. When the war broke out, all of the companies, foreign and Iranian, closed down. 전쟁이 길어질수록 테헤란 시민들의 고통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15년 전 중단됐던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독일 정부의 움직임에 학생들이 대규모 수업 거부 시위로 맞서고 있습니다. 독일 100여 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마다 징병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잠정 중단하고 지원병 중심의 모병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안보 위기로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의무 복무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고 이에 향후 징병 대상이 될 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집단적인 수업 거부에 나선 겁니다. Warum wir Angst haben, warum wir hier stehen, ist einfach, weil wir Angst haben, auf andere Menschen zu schießen. 이번 시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매주 정례화될 조짐을 보이며 전국적인 반대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일상을 지키겠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독일 국방 정책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시설이 문을 열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기술을 가르치는 재해봉사자 훈련센터입니다. 재해 현장에서 필요한 중장비 조작과 덤프트럭 운전 기술, 피해가옥 응급 조치 방법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가 설립해 주로 주말에 연수를 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500여 명이 이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ボランティアの経験はないんですが、ちょっと定年後なんかやろうかなと思ってて、重機ちょっと興味あったんで。 쇠로 방바닥 밑에 진흙이 가득 차면 이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주택 기본 내부 구조와 도구 사용법 등을 알려줍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작업이 방수 시트를 설치하는 작업인데요. 실제로 지진 피해를 입었던 이시카와현 스즈시에서는 당시 방수 시트를 쳐달라는 요청이 1000여 건이나 들어왔지만 인력이 부족해 제때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재해봉사자 훈련센터는 개설 2년째를 맞아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승객 부주의로 인한 캐리어 낙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이난성 하이코우 열차역. 한 중년 여성이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갑자기 여행 가방이 굴러떨어지면서 여성과 여성 뒤에 있던 사람들까지 순식간에 마치 볼링 핀처럼 쓰러집니다. 사고를 본 역 직원이 달려와 에스컬레이터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안호이성 퉁링역에서도 같은 사고가 일어나 경찰과 역 직원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가 있을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안전합니다. 또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일어나면 주변 사람이 사고 즉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특혜를 받고 있다며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주택들은 얼마나 되고 주로 어디에 있는지 KBS가 전수조사를 통해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계동과 중계동 일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른바 서울 3대 학군지라 불리는 이 일대에 아파트 유형 등록 임대주택 5,117채가 몰려 있습니다. 학군지로 인기가 높은 데다 재건축 가능성도 있다 보니 임대사업자 선호도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물건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다 이 말이야. 한 분이 한 6, 7채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역시 재건축이 추진 중인 마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3,700여 세대 중 10%가 넘는 세대가 임대주택입니다. 단일 단지로는 임대주택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호재도 있으면서 가격도 알맞고 또 임대 수요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임대사 등록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서울 전체로 보면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모두 4만 3천여 채. 노원구에 이어 강서구가 3,000채를 넘겼고 강남, 영등포, 송파 순으로 많았습니다. 대부분 학군지 등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거나 강남 3구나 마용성 등 이른바 중상급지 이상 지역의 재건축 관련 단지에 주로 분포했습니다. 현장에선 규제가 새로 생겨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현재 임대 사업자들은 규제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규제가 이제 나온다 했을 경우에는 물건이 많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분석 대상 가운데 상당수는 제도가 활성화된 2018년 무렵 집중 등록해 올해부터 의무 임대 기간인 8년이 끝납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매물로 나오는 주택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한 가정집에 얼굴을 가린 괴한들이 침입해 일가족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괴한들은 범행 직후 인근 야산으로 달아나는데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경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다현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한 시골 마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세 사람이 잇따라 도로를 따라 걸어갑니다. 그 후 40여 분 뒤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다급하게 마을 회관으로 달려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괴한 3명이 가정집에 침입해 80대 할머니를 포함해 가족 4명의 손발을 묶고 위협했던 겁니다. 괴한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까스로 창문으로 탈출한 이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후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는데 주변에 민가나 CCTV가 거의 없어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도망간겨? 우로 도망가봐. 그럼 몰라, 사람들은. 그쪽 골목에서 우로 넘어가는데. 빨리 잡혀야 지는데. 피해자들은 이 괴한들이 금고 비밀번호를 묻고 지갑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괴한들의 한국어가 매우 어눌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괴한들이 외국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지 물어지 잠그자. 그 집에는 잠도 잘 안 오고 무서워 진짜로. 다니면 불도 잘 안 켜놔. 무서워서. 괴한들은 차량 대신 걸어서 접근해 이동 동선을 추적하기 어려운 데다 이들이 도주한 인근 야산은 CCTV마저 없어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다연입니다. 인기 가수 등의 공연 티켓을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구매한 뒤 비싼 값에 되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만 원가량의 티켓을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공연 입장용 목걸이를 건네고 손목에 팔찌를 채워줍니다. VIP 목걸이 하시고 팔찌 제가 채워드릴게요. 이 여성은 공연 안표 판매상. 예매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좌석을 선택해두고 예매 시작과 동시에 곧바로 결제하도록 하는 자동 조작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으로 구매한 표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공연 티켓을 구매한 뒤 재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룹 BTS 멤버 제이홉 등 유명 가수 공연과 인기 스포츠 경기 입장권이 대상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구하기 힘든 인기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선점하였는데 공연당 한 명이 최대 126장까지 확보하는 20만 원가량 티켓을 최고 500만 원에 되팔며 3년간 71억 원어치 안표를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1000명 넘게 모인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안표를 거래하며 공범을 모집했고 예매에 필요한 팬클럽 계정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신분 확인에 쓰이는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는 시스템도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분증 위조에 사용된 가짜 정부24 어플입니다. 실제 신분증을 확인할 때 필요한 진짜 정부24 어플과 실제로 구별